1 전시실에서는 마크 로스코와 모이스 루이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 잭슨 폴록의 작품을 감상하러 가보시죠. 이 전시실에서 처음으로 만나볼 잭슨 폴록의 작품은 가로 3m 길이의 2천억 대작, 수평적 구조입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서 저랑 여러 작품들을 보셨는데 이제 자리를 옮겨서 두 번째 전시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우리들을 반겨주는 이 작품은 이번 전시회의 주인공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잭슨 폴록이 1949년경에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평적 구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대여해온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미술관이 큰 재정적인 위기를 겪거나 혹은 파산하지 않는 이상 미술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품은 절대로 거래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잭슨 폴록 그림이 시장에 나와서 거래된다고 가정한다면 1,500억에서 2,000억 상당의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잭슨 폴록의 이러한 작품은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가치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잭슨 폴록의 활동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는 유럽에 치중되어 있던 미술의 중심이 서서히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고, 그의 주요한 도상, 그러니까 주요하다고 얘기되는 딱 봐도 잭슨 폴록 작품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원 아트 뮤지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아까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비해 생각보다 그 구성은 단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붉은색 배경, 검정색, 흰색, 청록색 선들이 휘몰아치는 구성뿐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절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에 숨겨져 있는 아주 큰 비밀은요, 이 작품이 아니라 바로 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작가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작품의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수평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기존에는 그림과 작가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의 경우는요, 작가가 이 캔버스를 바닥에다 눕히고 그와 수평이 되게 자세를 취한 다음 붓을 물감에 묻혀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뿌리는 듯이 만든 그림입니다. 수평적 구조는 3m의 대형 캔버스에 액션 페인팅 기법으로 제작된 잭슨 폴록의 대표작인데요. 밑그림이나 예비 드로잉 없이 무의식 상태에서 자유롭게 물감을 뿌리고 떨어뜨려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작품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선들을 살펴보시면 섬세하고 정성 들여서 그린 선이 아니라 휙휙 지나가는 듯한 선이라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 그리기 방법이 당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새로운 그리기 방법이야말로 우리 미국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구나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작품이 만들어지던 1949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막 끝났을 때였죠. 이 당시 미국은 새로운 패권 국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의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아무도 걸어본 적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구자로서 자신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다시 한번 서부극 영화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서부극 영화가 어떤 내용인가요? 총잡이가 아무도 간 적 없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게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은 선각자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잭슨 폴록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무도 시도한 적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잭슨 폴록은 2차 대전 후에 첫 번째 미국의 슈퍼스타 작가가 되었고, 그를 필두로 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술의 중심축이 넘어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유럽 사람들이 미술의 중심이 미국으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문화적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을 리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잭슨 폴록의 이런 마구 붓질이 들어가는 이 미술은 사실 과거 유럽의 미술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잭슨 폴록이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작품들도 이 전시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바로 제 뒤편에 있는 두 점의 드로잉들입니다. 물감을 아무렇게나 뿌리고 떨어뜨리는 액션 페인팅 기법을 활용한 자유분방한 작품 옆으로 선으로 그린 드로잉 작품이 눈에 띄는데요. 주황색 종이에 검정색 펜을 활용해 그린 드로잉 작품 두 점입니다. 각각 1945년, 1946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그럼 이어서 잭슨 폴록의 드로잉들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제 양옆에 있는 드로잉들은요, 방금 소개드렸던 그의 작품보다 3, 4년 정도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면면들을 보시면요, 어딘지 모르게 알아보기 힘든 낙서를 해놓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이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를 알아보기 힘든 여러 가지 선들이 주황색 배경에 배치되어 있어서 신기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잭슨 폴록의 초기 드로잉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유럽의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유럽의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경향의 미술인데요. 초현실주의는 말 그대로 현실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어떤 무엇인가를 탐험하는 그런 경향의 미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술은 1차 대전 이후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이 되는 무의식의 세계나 꿈의 세계를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현실주의 작가들은요, 알아볼 수 없는 무의식의 낙서 같은 것들을 마구 그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에서 활동했던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자 어디로 몸을 피했을까요? 바로 미국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잭슨 폴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드로잉을 보시면 알 수 없는 무의식의 낙서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수십 년 앞서 활동했던 유럽의 초현실주의 선배 작가들이 이미 선보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잭슨 폴록의 아까 보았던 수평적 구조에서 드러나는 알 수 없는 선들의 향연들은 이런 무의식을 나타내는 초현실주의적, 다시 말해 유럽의 영향을 받은 그런 미술의 연장선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잭슨 폴록이 새로운 미술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교적 순조로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유럽의 미술에 뿌리를 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중요한 작가인 잭슨 폴록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여보았고요. 이제 이어 넘어가서 1970년대 미국의 그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인 잭슨 폴록. 캔버스 위에 물감을 뿌리는 드리핑 기법은 20세기 미술사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